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나 혼자만 보고 느끼는 듯한 기분. 상대방의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에서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고 평화로워 보이는 모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갈등의 기류를 감지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 그의 가장 위험한 발견은 정신질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비범한 능력이 어떻게 그들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분화된 지각이라 부르는 능력을 가진 환자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초능력처럼 타인의 미세 표정을 읽고 숨겨진 감정을 감지하며 다른 모든 이들의 눈을 피하는 심리적 패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가면을 순식간에 간파하고 거짓말을 즉시 탐지했으며 모든 공간의 감도는 무의식적인 긴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융이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부른 이유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고립되고 탈진하며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결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안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가장 위험했던 발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융이 이 희귀한 능력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킨다고 믿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험한 발견의 시작은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 이후 융 자신이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죠. 그의 개인적인 기록에 등장하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극도로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유형의 여성이었습니다. 훗날 융이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게 될 이 환자는 그가 미분화된 직관적 지각이라 부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방에 들어서든 즉시 그 공간의 심리적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감정적 고통에 시달리는지, 누가 비밀스러운 원망을 품고 있는지 말이죠.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환자는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인지하는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이 능력은 그녀에게 이전보다는 상당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보았기에 가벼운 잡담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기에 그녀는 우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집단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유지해온 무의식적 합의를 깨뜨렸기에 그녀는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병리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무의식이 너무나 의식화되었을 때, 지각 능력이 사회적 생존에 부적합할 정도로 너무 예리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융은 그녀의 관찰을 조심스러운 질문을 통해 검증했고 그 내용이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진보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위험해진 의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특별한 지각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 내용물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림자 투사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보다는 그것을 비춰주는 거울,
즉 비범한 지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쪽을 택합니다. 융은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의 살아내지 못한 삶보다 자녀에게 더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맑은 지각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가 비춰질 때 무의식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여 성장하거나 아니면 그 거울을 공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문제를 만들지 말라며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명백한 문제를 지적하면 판단하려 든다거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양 현상이라 불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였죠. 뛰어난 지각력을 가진 개인은 그들이 속한 모든 집단에서 지정된 문제아가 되곤 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비범한 직관을 가진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직관가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상황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타인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흡수하여 종종 자신의 감정과 타인에게서 흡수한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융은 이들이 영원한 감정적 전염 상태에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적 직관가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패턴을 보고 행동의 결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관계의 파탄, 경력의 실패, 개인의 붕괴를 몇 달 전에 미리 예견하곤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 분석이 아닌 무의식적 패턴 인식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적 직관가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심리 상태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감지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감지하고 상대가 인정하기 전에 피로를 느끼며 감정적 고통을 나타내는 신체적 긴장을 감지합니다. 네 번째는 순수 직관가입니다. 융이 마주친 가장 희귀한 유형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자신의 지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양의 무의식적 정보를 처리할 적절한 심리적 구조 없이 영원한 압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능력은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일까요? 융은 3가지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집단 무의식의 붕괴. 사회는 어느 정도 공유된 환상과 암묵적인 합의, 즉 특정 진실을 무시하기로 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나 집단주의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이 합의를 위반하여 조직이나 가족,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둘째, 심리적, 실존적 고립. 융은 이를 5월 기능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의식의 저주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과 공유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무의식의 바다에 떠있는 의식의 섬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현실에 살고 있는 듯한 실존적 외로움을 느낍니다. 셋째, 정체성의 해체. 가장 위험한 것으로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성격과 단절됩니다. 외부의 심리적 물질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에서 흡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으며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 무의식에 완전히 흡수되어 소멸되는 심리적 전멸의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융은 이 파괴적인 힘을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료법이 아니라 비범한 지각이라는 선물을 파괴가 아닌 변혁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과 분리입니다. 자신이 흡수하고 있는 심리적 정보가 내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매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흡수된 것들이 가라앉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감정은 내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것인가 를 구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보는 이유는 종종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기만, 이기심, 잔인함과 같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 없이 세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한 인간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 참여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심리적 내용에 압도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그릇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잠시 담아두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이 개성화 과정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회, 종교, 철학의 가면을 껴뚫어보는 압도적인 통찰력을 가졌지만 그는 그 통찰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각을 치유가 아닌 사회를 향한 무기로 휘둘렀고 결국 고립과 정신적 붕괴를 맞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비범한 지각이 통합되지 못했을 때 보는 자가 자신이 본 것에 의해 삼켜지는 운명을 보여줍니다. 반면 중세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입니다. 그 역시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적, 심리적 현실을 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통찰을 지혜와 자비로운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저항이 아닌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말했으며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휘두르는 무기가 아닌 현명하게 나눠야 할 선물로 여겼습니다. 융 자신 또한 이 험난한 여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붉은 책에 기록된 무의식과의 대면, 시기의 압도적인 지각 능력으로 인해 정신병의 위협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심리학적 지식을 통해 의식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융은 이해하는 소수를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깊은 인식을 방어적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찰에 대해 방어하기보다 진솔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심 없이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감정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의 비범한 능력은 더 이상 고립의 원인이 아니라 깊은 연결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성화의 여정 끝에 당신의 능력은 4단계의 변화를 거칩니다. 1단계, 압도되지 않는 인식. 당신의 능력을 더 이상 저주가 아닌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2단계, 고립되지 않는 통합. 당신의 지각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3단계, 희생 없는 봉사. 당신의 능력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4단계, 집착 없는 유산. 타인의 인정과 상관없이 인류의 집단 의식 진화에 기여하는 단계입니다. 융은 비범한 지각을 가진 개인들이 인류 의식의 진화를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집단 의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미리 보고 느낌으로써 인류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이들은 아마도 명백해지기 전에 환경적, 사회적 위기의 패턴을 감지하고 기존의 종교적 틀을 넘어서는 영적 가능성을 느끼며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못한 기술의 함의를 꿰뚫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민한 개인이 먼저 느끼는 고통은 종종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반영합니다. 기억하십니까? 1913년 융을 찾아왔던 그 환자. 융과 함께한 3년의 개성화 과정 끝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덕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고, 그녀의 통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지각을 저주가 아닌 의식적인 개발이 필요한 선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그녀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환자는 덜 보는 법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보는 법을 배웠다. 덜 깊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지하는 것과 더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단이 감당할 준비가 된 것 이상의 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진보된 지각은 그들을 고립과 압도감 속에서 파괴하거나 혹은 인류의 심리적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본다면 당신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각을 억눌러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비범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기술을 배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보도록 태어난 것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식의 진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통찰이 파괴적인 힘이 아닌 문화적 약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과 지혜, 그리고 전략적 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짐이 아닙니다. 그 재능과의 무의식적인 관계가 짐일 뿐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융이 믿었던 바로 그 존재, 즉 필연적이지만 아직 명백하지 않은 인류의 심리적 발달을 준비시키는 의식의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과 같은 길을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